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투자를 잘 하려면요. 어떤 거를 잘 알아야 될까요? 바로 돈의 흐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이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의 흐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금리, 요즘 뭐 미국 금리, 페드, 연방준비은행, 뭐 FOMC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떠드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면서 달러 투자나 주식 투자, 변액보험이나 달러보험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시중은행에서 금리를요 20%, 25%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축을 하시겠습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손실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축은 무위험 수익률이죠. 물론 물가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을 봐야 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축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2002년 3년, 4년 요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신문 기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게 뭐냐면 저금리 시대 도래했다. 자,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600조 예적금 대이동했다. 그러면서 1억 만들기, 3억 만들기, 주식으로 저축해요, 변액보험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시장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어섰죠.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졌고 그 당시에 뭐 북핵 리스크가 떨어졌었고 안전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되고 돈의 흐름이 투자 시장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저도 영업할 때 뭐 가장 많이 갖고 다녔던 그런 데이터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1억을 은행에 넣었는데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결국은 손실이 나더라. 그래서 지금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이 만들어낸 투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내만으로도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금리인데,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이제 국가 간의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있고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만 여기에도 저축을 하는 이유는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주기 때문인데 시중은행보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상호저축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어디로 돈이 몰릴까요? 당연히 시중은행으로 미친 듯이 돈이 몰릴 겁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돈이 미친 듯이 미국 쪽으로 빨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달러가 빠져나가고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은 국가 간의 자금 흐름, 우리가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꾸 빠져나가는 돈을 막으려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뭐 정책 방향에 우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국의 뭐 제임스가 우리나라 와서 투자를 합니다. 1달러를 갖고 왔습니다. 그 당시 환율이 1,000원이라서 1,000원으로 바꿔서 한 주에 1,000원인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시간이 지나서 1,500원이 됐습니다. 너무 좋죠. 50% 수익이 올랐는데 이제 환전에 가서 갖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1달러에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1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0.7달러, 0.8달러 갖고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되레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환율이 미친 듯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되레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세를 굉장히 낮추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주요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또 이 주식시장에 미친 듯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 뭐 내리는 것,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은요,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돈의 흐름은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외국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변액보험이다. 우리가 금리가 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선 투자 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변액보험 시장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또 이게 고점을 찍게 된 변액보험의 꽃은 뭐 다시다시피 적립금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적립금 이전을 통해서 펀드를 변경을 한다거나 뭐 중도 인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자산 관리가 필요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킹 달러 시대가 열리고 달러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달러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시장이든 아시다시피 피크, 우리가 이제 바텀 투자가 있고 뭐 피크 투자가 있는데 이 고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환율이 고점을 찍었나 하면서 5대 시중은행에서 달러가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달 한 달 사이에 6.7억 불이 빠져나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이 좀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서서히 환차익을 노리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뭐 그래서 늘 지표를 볼 때는 바텀과 탑, 요 부분도 같이 보면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금리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도와드렸고요. 금리가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